네, 코스피는 하루 만에 거뜬하게 6천을 돌파했습니다. 대형주 쏠림 현상 여전히 강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자닉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의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6천도 넘어선 코스피인데 넥스트 스텝이 무엇일지 궁금해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네. 사실 지금 올해가 시작한 지 2월도 안 끝났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지금의 속도를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포모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니까 3,000포인트를 좀 돌파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4,000포인트를 좀 돌파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5,000포인트를 좀 시원하게 돌파하고 나서 6,000포인트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주춤한다라고 하면 또 한두 달 정도에 대한 조정 기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완전히 빠진다, 끝난다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를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3월에는 워낙 이벤트도 많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코스피가 조금 쉰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코스닥 쪽으로 좀 더 눈높이를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먼저 리뷰를 해봤고요. 이어서 종목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2월 19일에 소개해 주셨던 올릭스 신고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바이오에 대한 좀 상징적인 의미가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도대체 언제 가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그렇고 이제 G2G 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가는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릭스 같은 경우에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CNS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제2의 ABA 바이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 상방을 이번에 시원하게 돌파했으니까 저는 추세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좀 바라보자 말씀드려보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을 조금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월 말에 소개해 주셨던 CS 윈드도 목표 주가 2차를 달성했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욕심내볼까요? 네, 아직까지도 좀 대바닥권에서 워낙 좀 여유 있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좀 이렇게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필수적인 자가 전력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결국에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전력 공급망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또 한번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풍력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추가적으로 재료에 대한 상승성은 남아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타 목표가 62,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시장에서 또 어떤 테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지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약간 힌트를 드렸던 게 코스피가 쉬면은 코스닥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이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주에 베팅을 하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미래 성장이 돋보일 만한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래 산업 하면은 바로 떠오르실 것 같은데 요새 굉장히 핫한 로봇 테마를 첫 번째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노란봉투법 시행 기사도 있었고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슈 먼저 체크해 볼게요. 결과적으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앞으로에 대한 상용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좀 더 투자 심리를 촉진하고 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터 이제 전자까지 로봇주에 대한 좀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쓰임새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모백스 같은 경우에는 AW2016에 참가를 하면서 지금에 대한 한국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좀 참여도가 높아지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재료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기술력이 여전히 좀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테마적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쪽은 사람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로봇의 시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주요 장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시간이 흐를수록 인력난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도 줘야 되고 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생산직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생산에 대한 극대화나 효율성을 높이거나 인력난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결합을 통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임새가 굉장히 인프라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류라든지 이런 보조도구 역할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한 규모 자체는 계속해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잠재적인 시장이 굉장히 커다란 것도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비용이 좀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상상에서 우리가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예상보다는 좀 크게 퍼포먼스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점을 첫 번째로 단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규제라든지 사회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조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법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로봇도 마찬가지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규제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돋보일 두 번째 테마는 뭘까요? 사실 가장 커다란 미래고 저희가 이제 꼭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모멘텀이 커지고 있는 우주항공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테마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어떤 이슈 중요하게 보셨나요? 사실 다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쉬고 나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주항공도 이제 심심치 않게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단순하게 기대감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기회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계속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태석 우주청장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의 5대 강국에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부에서도 우주항공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수가 있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발성의 기대감으로 테마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국가 단위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살려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도 힘을 보태고 있고 또 민간 기업들도 이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장점으로는 뭘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뉴스페이스가 새롭게 열린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잠재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과 미래 가치에 대한 성장성에 따라서 상승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재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지수로 남아 있는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클 수가 있다 보니까 좀 폭발적인 시장에 대한 잠재력이 주가 측면에서 크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들에 대한 참여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가파르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뭘 유념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주항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봇처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넘어서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실체를 본다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보면서 트레이딩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은 기술에 대한 기술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실패가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실패에 대한 리스크로 갑작스럽게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이어질 수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 관리는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라면 시장 안에서도 높은 평가를 해주는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 테마 모두 다 알아봤고요. 내일을 위해서는 어떤 테마를 선택해 볼까요? 사실상 저는 오늘 두 테마다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둘 다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거는 로봇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로봇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의 반등이 다시 시작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로봇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으실까요? 그 중에서도 최근 들어 좀 조정을 받다가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사면 종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볼게요. 네,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액추에이터를
모터를 개발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삼연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모터나 제어기, 감속기 같은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로 합쳐서 이게 한 번에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에 따른 요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좀 변경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좀 이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경량화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사면에 대한 수주 잔고가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술에 대한 내재화에 대한 기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사면에 대한 기술만 가지고도 실적에 대한 멀티플을 빠르게 키워 나갈 수 있다라는 점도 이제 커다란 멀티플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조정도 길었잖아요. 얼마까지의 상승을 보세요? 저는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조정을 받고 이제 고개를 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 충분히 여기서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한번 터치를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밑으로 해서 여유 있게 1차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48,000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 다시 신고가에 도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밴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오늘 네이버 밴드 김민석 검색하셔 들어오시게 되면은 오늘 리뷰 종목이었던 올릭스가 제가 왜 그렇게 좋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녹화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네이버 밴드 입장하신 다음에 올릭스와 바이오에 대한 방향성 한 번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